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귀족주를 찾아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 3부작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한국의 배당 귀족주를 선별했던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도 기준은 비슷한데요. 4년 동안 배당컷이 없었고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 그리고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가는 종목으로 배당 귀족주를 선별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 귀족이라는 개념 25년 이상 배당컷이 없었던 종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지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에서 배당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컷 기간은 4년만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은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총 6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던 JB금융지주, 삼성카드, 그리고 LX인터내셔널 세 종목을 주인공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6종목은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 넘어가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배당 수익률이 6%대 종목을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주인공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7%인 SK텔레콤도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외에 나머지 종목들을 하나씩 열거를 해보면 대한제강, LG유플러스, 이원, KPX케미칼, 효성ITX, KT, 그리고 현대홈쇼핑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작년 배당금을 올해도 동일하게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6% 정도 됩니다. 8종목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통신 3사입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가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SK텔레콤이 7%, LG유플러스는 6.3%, KT는 6.1%로 SK텔레콤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만 여기 LG유플러스와 KT 배당금을 보시면 4년 연속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각자 매력이 조금 있는데요. 한 종목씩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현재 통신주,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계속 요금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육성하고 새로운 5G 통신 사업자를 찾아서 통신 3사의 과점 구도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통신이나 은행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일종의 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가파르게 성장해왔던 알뜰폰도 최근 성장세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통신 3사는 5G 가입자 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LTE를 사용하는 사람은 알뜰폰으로 가고 5G를 이용하는 사람은 통신 3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알뜰폰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통신 3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지만 알뜰폰 때문에 점유율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는 조금씩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SK텔레콤부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SK텔레콤 사업 구조를 보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통신 사업이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 중심의 IPTV나 인터넷 사업은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SK스토어 등 기타 사업이 매출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36%가 늘어났는데요.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까지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좋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올해 컨센서스를 보아도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원이 늘어나고 순이익은 약 20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전년보다 약간 더 실적을 개선시키면서 올 한해는 괜찮은 실적으로 마감할 것을 예상을 해봅니다. SK텔레콤은 21년 하반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분기당 830원씩 균등하게 배당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830원씩 배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분기나 4분기 배당금도 83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3,320원이 되는데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통신 3사 중에서 배당 수익률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내년 1월 26일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5만 주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고요.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되면 2천억 규모의 주식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 예정일은 2월 5일이라고 공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 연말까지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외국인이 앞으로 지분을 조금만 더 팔아주면 11월에 MSCI 지수에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MSCI에서 편출되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11월에 다시 편입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인공 KT 보겠습니다. KT도 수많은 자회사가 묶여있는 일종의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통신사업인 ICT 사업이 매출의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BC카드로 대표되는 금융업은 12%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 등 기타 사업으로 매출의 2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KT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3% 증가하였는데 영업이익은 2% 감소했고요. 순이익도 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는 조금 부진한 채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약 1,000억 원이 증가하고 순이익은 전년보다 약 5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컨센대로 흘러간다면 순이익은 조금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개선되니까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컨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실적이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올해 배당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뚜렷한 최대 주주가 없는 기업입니다. 지분 5% 이상 주주를 보면 연기금이 약 8%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이고요. 2대 주주가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아닌데 공기업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뚜렷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변경될 때마다 회장 선임을 두고 말이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낙하산 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꽤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LG CNS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영섭 회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선임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꽤 상승을 했는데요. 잠시 후 주가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T는 8월 10일에 325만 주를 소각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자사주를 1,0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하였는데요. 자사주 매입이 끝나자 소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의 주주 환원 정책도 앞으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 보겠습니다. KT는 기말 배당을 한다는 게 아쉬운 종목입니다. SK텔레콤이 분기 배당, LG유플러스가 반기 배당으로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배당금을 주는데요. KT는 아직도 기말 배당을 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조만간에 KT도 배당금을 조금 더 나누어서 주길 바라보고요. 그래도 배당금은 4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 배당금이 1,100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1,960원으로 4년 만에 배당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배당 성향이 39.8%였습니다. 최근에 배당 성향을 보니까 20년에는 49.6%였고 21년도는 33.2%로 배당 성향 편차가 조금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올해 배당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전년도 배당금이었던 1,960원을 올해도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1%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3사 중에서 전년도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래도 KT는 최근에 주가가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장 선임 리스크가 사라졌고요. 또한 상반기 실적은 조금 애매한데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주가를 회복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 말 주가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15% 하락한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종목 LG유플러스도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부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선통신 사업을 하는 LG유플러스 부문과 인터넷 IPTV 사업을 하는 헬로비전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무선통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3%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8%, 순이익은 11%가 늘어났는데요. 이익률은 동일했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함께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아도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보면 전년도가 6,626억 원인데요. 올해는 7,101억 원으로 약 5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7%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합작법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통신 3사가 각자 나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배당금이 늘어났습니다. 19년도 배당금은 400원이었는데 22년에는 65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21년부터는 단기 배당을 시작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2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니까 22년에는 42%, 21년도는 33%였습니다. 여기 연결 손익을 보면 21년보다 22년에 실적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배당 성향을 늘리면서 배당금을 상향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은 22년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전년 배당 성향을 적용하면 올해 배당금도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3%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SK텔레콤과 KT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주가 흐름을 보니까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큰 반등 없이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인데요. 이평선도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이평선을 모을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소개드릴 종목이 2개에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3편에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